윤석열 탄핵될 것인가? AI에게 물었다. 본 영상은 서론, 본론과 결론의 3개 영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론이 궁금한 분들은 마지막 영상을 참조하세요.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야당 일부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방식이나 특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이 가시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언론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역시 변수가 많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광범위한 국정농단 의혹과 구체적 증거가 결합되어 탄핵이 인용됐으나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해도 헌재가 정치적 고려보다 엄격한 법리 검증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사실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탄핵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론의 향배 역시 탄핵의 성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조사기관별로 다소 편차가 있으나 핵심 지지층이 여전히 결집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은 탄핵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AI에게 물었다. 과거 대통령 탄핵 판례 비교, 인용과 기각 가능성. 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은 있었지만 위반의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전원일치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최순실 등 비선에 국정자료를 유출하고 사익 추구를 도운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왔고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위헌 위법의 정도 면에서 노무현 사건보다 훨씬 중대하고 박근혜 사건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노무현 탄핵은 주로 발언상의 법 위반 정도였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국가위기 조성을 포함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로서 훨씬 무겁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사례에서 확립된 기준처럼 헌재는 헌법 수호를 위해 파면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가를 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재판관 성향과 구성으로 볼 때 40역을 포함하면 보수 또는 중도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재판관들은 임명 권한자와 무관하게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정리, 헌법 법률 위반 여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4가지 핵심 위헌 위법 사안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 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배경으로 국회 다수당의 국정마비 행위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전시나 내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탄핵소추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 헌재 변론에서 재판관들은 12월 3일 계엄 선포 사실을 인정하는가 등을 물었고 대통령 대리인단도 선포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현대 헌법이론상 통치행위 논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국가긴급권 남용 문제는 충분히 심판 가능합니다. 헌재 역시 계엄 선포의 구체적 사유와 정당성에 대한 소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대통령 측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끝내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계엄은 최후수단적 권한으로서 요건이 엄격한데 이번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가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부적법한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계엄 선포 직후 군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의 정당성도 쟁점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뤄졌는데 통상 계엄 포고령 1호는 언론 집회 자유 제한, 영장 제도 정지, 정부 법원의 권한 정지 등의 조치를 담습니다. 윤 대통령 경우에도 포고령으로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과 정부 기능 정지가 시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77조 제3항은 계엄 시 영장 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만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부나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포고령 1회 국회 및 선관위 업무 정지,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위헌 조치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이러한 포고령의 위헌성이 다투어졌고 헌재는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계엄 포고령 내용으로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재판관들은 계엄 선포가 적법하지 않다면 그 아래 행해진 조치들
정치들은 당연히 위헌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어 포고령 1호 자체도 탄핵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밤 군 병력과 경찰력이 국회 본회의장 주변을 포위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삼권 분립 질서에서 유례없는 일로 입법부 기능을 군이 차단한 행위입니다. 헌법은 계엄해서도 국회가 계엄 해제 여부를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군경을 진입시킨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헌 위법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도 국회 의결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이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정영식 재판관은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하여 대통령 측의 군경의 국회 진입 사실을 인정하느냐 질문했고 결국 대리인단도 TV 생중계 등 명백한 증거 앞에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도 대통령 측은 끝내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국회 봉쇄는 내란죄에 준할 정도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로서 중대성이 충분합니다. 헌재도 계엄이 정당하더라도 국회 활동은 막을 수 없다. 이를 막았다면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을 지적했기에 이 쟁점만으로도 탄핵 인용의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계엄 선포 직후 군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급습하여 청사를 무력 점거한 사건도 탄핵 사유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집행합니다. 설령 계엄 상황이라 해도 선관위 업무는 특별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이 헌법 77조와 계엄법의 해석상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선관위를 장악한 것은 민주선거제도의 근간을 위협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헌재는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직접 선관위 CCTV 영상 자료까지 확보하여 군 투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려 했으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을 요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선관위 점거는 헌법이 정한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이며 탄핵 사유로서 충분한 무게를 갖습니다. 이 역시 계엄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 행위 자체로 헌법 질서 위반이므로 헌재가 강하게 문제 삼을 대목입니다. 주요 법리 및 쟁점, 이상의 사유들은 모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적법성도 살피지만 더 중요하게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여론 동향과 정치적 영향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여론은 초기엔 탄핵 찬성 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직후 여론은 충격을 받아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여 탄핵 반대 여론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과반 이상의 국민은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광장에서의 민심도 둘로 갈렸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와 야권 지지자들이 모여 헌정 파괴 행위 처벌하라, 내란죄 적용 등을 외치며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경우 현 정부 여당은 큰 타격을 입고 정권을 조기에 상실하게 됩니다. 집권 여당은 급속히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준비에 나서겠지만 탄핵된 대통령의 당이라는 오명을 안고 국민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반면 거대 야당은 탄핵을 주도한 명분을 앞세워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유리한 고지에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새 대통령 선출 전까지 약 2달간 국정 공백은 불가피하며 그 기간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인용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 세력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야권 재편과 잠재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보수 진영은 큰 충격을 받겠지만 곧장 탄핵 불복 움직임보다는 차기 대선에서 심판받겠다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극렬 보수층 일부는 헌재 결정에 불만을 품고 거리 시위나 결집을 이어갈 수 있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요구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정권 교체에 따른 대외 정책 변화가 우려되어 당분간 외교 현안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는 여당의 승리이자 야당의 정치적 타격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복귀와 함께 국정 공백을 초래한 탄핵 정국에 대한 국민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권한 행사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기각은 곧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에 대한 심판으로 비쳐 민주당 등은 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노무현 탄핵 기각 당시 2004년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이 국민 심판을 받은 전례처럼 내년 또는 향후 선거에서 역풍이 불어 야당이 유권자들의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당은 결집된 보수 지지
지지층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공세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본인의 경우 계엄 선포라는 무리수를 뒀던 상처가 남아있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권 전반으로 보면 탄핵 기각 이후에도 여소야대 국면의 극한 대치는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은 더욱 강경한 태도로 야당 입법을 거부하거나 사정정국을 펼칠 수 있고 야당은 다시 거리투쟁이나 재차, 탄핵 추진 등의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각 시에는 헌정 갈등의 상흔이 깊어져 국정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므로 표면적으로는 모두 결정에 승복하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속내를 달리하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향후 한국 정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20년 사이 세 번째 사례가 되면서 탄핵 제도가 일상적 정권 교체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헌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여당은 이미 줄탄핵은 국정 발목 잡기이자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요건 강화나 책임 정치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전망, 탄핵심판, 최종 결과 예측 이상의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 결정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역대 판례를 통해 탄핵 요건을 높게 설정해왔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인 경우에는 과감히 파면을 결정해왔습니다. 물론 최종 평의위까지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 일부가 끝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에 재량을 인정하며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압도적 향배와 명백한 헌법 조항 위반 증거들이 뒷받침되는 만큼 헌재가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리와 사실에 따라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즉 헌법재판관 다수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남길 것이며 헌법 가치의 수호를 위해 헌재가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음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결과는 인용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예측됩니다. 다만 헌재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까지 여야의 긴장과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어떤 결정이든 그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헌재의 현명하고도 정의로운 판단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며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던 2004년과 달리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중대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헌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계엄권 남용, 과, 국회 봉쇄라는 초유의 사태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본 점이 주요했다. 우선 헌법이 규정한 계엄 요건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권한 오남용으로 평가되었다. 대통령 측이 이를 통치행위라 주장했으나 현대 헌법 이론상 국가긴급권 남용은 충분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을 헌재는 분명히 했다.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령은 무효이며 따라서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역시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 조치가 되고 말았다. 특히 헌재가 결정적인 탄핵 사유로 본 대목은 국회 봉쇄와 선관위 점거였다. 국회는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 해제 여부를 표결할 수 있음에도 군경이 본회의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해 표결을 막은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지적됐다.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을 보장해야 할 선관위가 군에 점령당한 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대통령이 국민과 헌법기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통치구조 전반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파면이 불가피한 정도의 중대성에 해당했다. 결국 헌법재판관 다수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하지 않고는 헌정 질서를 수복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훨씬 엄중한 판단 기준을 적용한 것도 대의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시절 확립된 헌법질서 훼손 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헌재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임기 중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우리 헌정사에서 또다시 대통령 파면 사례가 탄생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어떤 지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비록 탄핵 심판 절차가 초유의 정치 사회적 갈등을 불렀으나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최후의 보루로 기능함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앞으로 이 결정이 남긴 교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헌법 수호의 길이라는 사실일 것이다.